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시장 후보 경선에서 1차 컷오프 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선거에 뛰어든 박맹우 후보가 보수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3명의 경선 주자 가운데 2명은 찬성, 1명은 대응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실제 성사가 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차 컷오프 결과에 불복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박맹우 예비후보가 보수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박 후보는 보수 후보끼리 표가 갈려서는 확실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며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일화 대상은 국민의힘 내 3명의 경선 후보자 가운데 최종 공천을 받은 후보입니다. 3분 중에 통과되는 사람하고 저하고 단일화를 위한 경선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박 후보는 단일화 경선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국민의힘이 단일화에 응하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선거를 강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3명 가운데 김두겸 서범수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 제가 평소 존경한 박맹우 후보와도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천이 확정되고 난 뒤에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가윤 후보는 대응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한참 경선하고 지금 한참 못 내다보고 있는데 그거 다 불지르는 거다 이거 단일화. 국민의힘이 공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탈당한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단일화에 응하더라도 당원 투표 여부 등 경선 방식을 놓고도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노욱희 울산교육감이 서한문을 통해 장애 학생의 차별 없는 통합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교육감은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차별 없이 어울릴 수 있는 통합교육으로 학생들이 다름을 배우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교육감은 이어 제3공립특수학교 건립 등으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 학생의 인권 보장에 더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 지역 여성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의 23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울산 여성연대는 어제 오전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시당 측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하는 한편 국가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독립부처의 마련 등도 요구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어제 HD현대 권오갑 회장 주재로 사장단 회의를 열고 중국 상하이 봉쇄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어제 회의에서 원자재값 급등이 조선사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비책을 마련하고 중국 내수시장 위축에 대한 건설기계 사업의 대응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또 에너지 사업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 변동에 따른 경영 영향 점검과 석유화학 사업의 실적 개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화된 안전관리 방침을 현장에 맞게 설계해서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무역 수지가 90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습니다. 울산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수출은 76억 4천만 달러, 수입은 65억 4천만 달러로 무역 수지가 11억 달러의 흑자를 보여 지난 2014년 9월 이후 90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4%가, 수입은 55.7% 늘었으며 특히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유류 수출은 89%나 늘었고 화학 제품도 13.1% 증가했습니다. 북구청이 어제 북구 전체 면적의 13.2%를 정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북구청이 발표한 정원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 최종 자료에 따르면 북구 전체 면적의 13.2%인 2,090헥타르를 4개 구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구역은 태화강 억새밭에서 연암동까지 가든 클러스터 존으로 조성하고 2구역은 북구청부터 송정지구까지 커뮤니티 존으로 3구역은 호계역부터 울산시계까지 역사문화존 4구역은 강동권 중심의 감성 힐링 존으로 각각 조성합니다. 특히 연암지방정원은 도심 속 녹지 축의 완성을 통한 기후변화와 탄소 저감을 실천하는 전국 최초의 숲 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울산의 한 원룸에서 2살 여아가 굶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동거남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검찰 조사 결과 아이는 배가 고픈 나머지 개 사료까지 먹고 쓰레기통까지 뒤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주택가. 2살 여아가 구급차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친모 A씨와 동거남 B씨.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 사례와 상습 아동유기와 방임 등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3일 발견되기까지 2살 여아와 17개월 남아에게 음식과 물을 제때 주지 않고 원룸에 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2살 여아는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발견 당시 남동생도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2살 여아의 사망 원인은 극심한 영양실조와 뇌출혈. 사망 당시 몸무게가 7kg으로 또래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동거남 B씨는 2살 여아가 사망하기 하루 이틀 전 배고픔에 쓰레기통을 뒤지자 집을 어질러 놓았다며 볼을 꼬집고 머리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 며칠 전에는 개 사료를 먹고 쓰러진 2살 여아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친모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망한 여아의 외할아버지는 동거남 B씨가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았고 사망 열흘 전에도 집으로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한 보름 전에 제 여동생이 안에서 애기 울고불고 난리가 났대요. 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집주인한테 연락해도 집주인도 안 내려왔었고 강제로라도 얘기가 문을 따고 들어가서 살았다 이거죠. 고정 수입 없이 아동수당을 받아 생활하면서 돈을 부탁하기도 여러 번. 친모인 A씨가 일하러 간 사이 아이들과 애완견만 집에 남겨둔 채 대부분의 시간을 PC방에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식대, 생활비, 방값, 핸드폰 요금 모든 걸 다 대줬어요. 직장 안 다니면서 제 딸이 청소업체 일하러 가가지고 8만 원, 7만 원 받아온 걸로 그 돈 받았으면서 PC방 가고 걱정하지 마라 아이들 빵빵하게 챙겨 먹였으니까. 몇 달 전만 해도 건강했던 손녀의 생전 모습을 취재진에게 보여주며 통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발견 당시 영양실조 상태였던 남동생은 현재 위탁가정에 보내졌습니다. 딸을 숨지게 한 친모와 동거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7일 울산지법에서 열립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민선 7기 핵심 정책인 9개 성장다리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울산시는 새 정부 정책에 9개 성장다리 사업이 반영되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9개 성장다리 사업은 불식 해상풍력과 수소경제, 반구대 암각화 보존 등입니다. 울산시는 30개의 울산형 뉴딜 사업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태화강력 수소 복합 허브 조성 사업의 경우 수소 선박 시운전 성공과 태화강력 환승센터 신축, 동해남부선 개통 등이 이뤄졌고 초소형 전기차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은 정부 인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울산형 데이터댐 구축 사업은 올 2월 울산 빅데이터 센터를 개소했고 국가산단 지하배관 스마트 안전망도 구축했습니다. 울산시는 올 상반기 동남권 지역 뉴딜 벤처 펀드 조성을 통해 뉴딜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태화강 둔치에서 수소 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실증 운항을 실시했습니다. 실증 구간은 태화교에서 국가정원교까지 왕복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실증에 투입된 수소 선박은 51리터 수소 저장 용기 8개가 탑재됐으며 시속 10노트 속도로 최대 8시간 운항이 가능합니다. 울산시는 내년까지 수소 선박 실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상공회의소와 울산정부 산업진흥원 등 13개 기관단체와 창업 강소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과 단체들은 2026년까지 창업기업과 강소기업 2,000개 이상을 육성하고 고용 창출 2만 명, 인구 유입 5만 명 등을 달성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뉴딜 벤처펀드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지역 스타기업 육성, 민관 합동 개방형 혁신협의회 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구 방어진항해 구 방팔자 인근에 500가구가 넘는 업무용 오피스텔 건립이 추진되자 동구 주민회 등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어제 동구청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서진길 등 항만지구 내부 진출입로는 대규모 오피스텔이 들어설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항만과 관련한 업무시설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고 인접한 서진 상진마을에 조망권 제약이 우려된다며 오피스텔 건립 추진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동구도시계획위원회는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해당 부지의 업무시설 건립과 용도 허용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담양의 메타섹 회의역길이 유명하죠. 울산에도 이런 메타섹 회의역길이 조성되는데요. 남구청이 남구 신두왕로 1.8km 구간에 메타섹 회의역길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 가련마을 회관 입구에서 테크노 산단까지 이어진 신두왕로입니다. 하늘로 곱게 뻗은 수십 미터 높이의 메타세코이어가 눈길을 끕니다. 기존의 메타세코이어가 식재된 구간은 테크노 산단에서 지산 소류지까지 800m, 남구청이 기존 구간에 가련마을 입구까지 메타세코이어를 추가로 식재하고 모두 1.8km 구간의 명품 가로수길 조성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사에 들어가 현재 60%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구간은 보도 설치하는 구간이 조금 남았고요. 그다음에 안내간판 설치하는 구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5월 30일 되면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 메타세코이어 131그루가 식재됩니다. 특히 인도 구간이 추가로 조성되고 야간에도 감상할 수 있는 경관 조명도 설치됩니다. 기존에 없던 인도 구간이 완료되면 걸으면서 메타세코이어 길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남구청은 메타세코이어 추가 식재 이후 인근 상박골못과 연계한 걷기 좋은 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실제적으로 힐링 공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민 모두에게 걷기 좋은 힐링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그 공간에 편의시설 쉼터도 있어서 그야말로 쉼터의 공간, 힐링의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공간과 휴식 공간으로 확광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두왕 메타세코이어 길. 벌써부터 가을이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남구 SK 지오센트릭 울산공장 유류 물질 저장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탱크 내부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전신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고 방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생산 라인을 멈춘 현대차 노조 간부에게 50%의 책임이 있다며 3천여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조 대의원 A씨는 지난 2020년 현대차 울산 공장 생산 라인에 컨베이어 벨트에서 부동액이 누출된 것을 확인하고 생산 라인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 관리자가 비상정지 상황이 아니라며 재가동시키자 또다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가동을 중단시켰고 이로 인해 6천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현대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생산 라인을 당장 정지해야 할 만큼의 긴급 상황이 아니라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A씨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울주경찰서가 다음 달 말까지 산행 후에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는 봄날의 산타크로스 캠페인을 벌입니다. 울주군과 울주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가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은 영남알프스 등산객들에게 산행을 한 뒤 이른바 하산주를 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는 캠페인입니다. 등산객들은 등산 후에 손이나 등산 스틱으로 크로스 자세를 취하고 인증 사진을 찍어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 앱에 올리면 되며 선착순으로 100명에게 커피 쿠폰과 5명에게 등산 가방을 지급합니다. 강남 강북교육지원청이 학교 화장실 내 불법 촬영기의 설치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학교 관계자들이 점검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예고된 점검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외부에 용역을 맡겨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점검은 용역업체 직원이 불시에 학교를 방문해서 열상 카메라와 주파수 탐지기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